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잇따른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연내 금리 인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민감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등 성장주의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향후 물가와 금리의 궤적이 당초 예상과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의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연한 봄이 된 것 같고 진짜 벚꽃이 너무 예쁘게 핀 것 같아요. 여의도 윤중로도 벚꽃이 지금 너무 예쁘고 집 앞에 또 막 있어가지고 요즘 참 벚꽃이 예쁘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에 저도 조금 그 미국 경제지표가 너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저도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미국 경제 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일단은 시장 움직임은 뭐 지난주에 주시장이 그래도 제법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한 2% 하락을 했고, S&P나 나스닥은 뭐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코스피도 한 1% 좀 넘게 빠졌고,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한때 920선까지 올라갔다가 870선까지 무려 50포인트가 넘게 빠져버렸는데, 주로 약세를 보였던 섹터를 보면,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헬스케어, 뭐 이런 이른바 금리에 좀 민감한 성장주 위주로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금리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고채 3년이나 국고채 10년 거의 뭐 1, 2bp 정도의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까지도 좋게 나오면서 이게 좀 쐐기를 박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게 미국시 10년인데 어느덧 4.4%까지 왔습니다. 이게 연초에는 뭐 한 3.8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4.0에서 4%를 깨내 만에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4.4까지 올라왔고 지금 대체적으로 4.5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가 크게 올라온 부분들이 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잇따라 그 원투 펀치를 날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좋았던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좋았죠.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은 상당히 그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것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제조업이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기준치 50을 다시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한때 46까지 떨어졌던 게 이게 이제 작년 이맘때였고 원래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대체적으로 한 45 정도 바닥 뭐 금융위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은 대략 한 60선 정도가 고점인데 얘가 46, 47에서 놀다가 이제 50으로 지금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나름 좀 추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등한 모양새를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달러화가 되게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미국의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 수가 무려 30만 건 나왔고 실업률도 다시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하 올해 세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애매하게 됐고요.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거의 한 50% 내외 정도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7월달 가서나 뭐 한 65%, 10% 정도 수준이고 지금 원래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했던 기대감이 6월로 늦춰졌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6월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제목에도 달았었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또 연준 이사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미셸 보먼 연준 의사의 발언이 전해졌는데 뭐 사실 원론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게 유지될 경우에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올해 세 차례 연준이 뭐 지난 점도표에서 여전히 좀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유지가 된 상황에서 뭐 6월, 9월, 12월보다는 뭐 뒤로 넘어가면서 뭐 예를 들면 7월, 9월, 뭐 12월 뭐 같은 그렇게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좀 쇼킹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연준 이사진 또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늦게 금리 인상을 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위험보다 크다. 그 얘기는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그 안도감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최근 흐름들로 반영해 보면 당초 예상했던 어떤 금리 인하의 시점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의 횟수 그리고 뭐 물가에 대한 경로 이런 것들도 당초 예상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의 뷰를 조금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가 정말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겠죠. 그래서 요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물가 지표 당장 10일 날 우리 선거 날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3월 CPI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2 정도 수준, 3.0까지 떨어졌다가 뭐 3.7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3.4, 뭐 다른 쪽 블룸버그인가에서는 3.5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어 CPI는 지난달에 이어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CPI 자체가 워낙 조금 눈에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좀 3.4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생긴 게 맞고요. 특히나 최근에 물가의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게 바로 이 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유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값도 지금 이 와중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도 보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뭐 얘는 전고점까지는 훨씬 많이 남긴 했지만 얘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가가 제가 80불만 넘으면 안 된다라고 80불만 넘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80불 넘어간 지가 한참 됐고 지금 86.9불 거의 87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중동에서 이란과의 어떤 불확실성 커지면 90불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러면 상당히 이제 좀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예상했던 물가의 경로에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그 지난달에 그 2월 물가 발표됐을 직후만 하더라도
3월 물가는 이른바 계절성이 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1, 2월 달에 좀 전월비 물가가 좀 높고, 그 다음에 1, 2월이 높고 3월부터 조금 계절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월비 물가가 좀 낮아지면서 헤드라인 CPI는 한 3. 뭐 잘하면 0, 3.1 정도 보이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제 원래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은 지난달 3.2에서 제가 봐도 한 3.4 정도 수준이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궤적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상반기에 물가가 좀 높게 유지되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그런 궤적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상반기 내내 하락하다가 하반기 살짝 올라오는 궤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봤거든요. 좀 상반기에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다가 하반기에 살짝 반등하는 정도로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 첫 번째, 즉 상반기 내내 3% 이상의 헤드라인 CPI가 유지되다가 하반기 가서나 좀 안정화될 가능성으로 좀 커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저는 뭐 한 70불대 초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86불 정도 수까지 가 있고, 최근에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죠. 근데 이제 이란이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또 계속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이 원유 휘발유에 대한 공급 우려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중국 쪽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강하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유가가 빠르게 지금 뭐 70불대로 다시 낮아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정도 80불대에서의 유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미국의 헤드라인 CPI도 3%대 이하로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당초 봤던 궤적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지금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점도 6월달 뭐 현재로서는 제가 연준 위원들이라 하더라도 6월 12일이면 지금 앞으로 물가를 지금 이번 주 한번 보고 5월달 거 보고 그 다음에 6월달 물가를 보든지 아니면 못 볼 수도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3월, 4월, 5월까지도 그렇게 물가가 크게 안정화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3% 초중반 정도를 유지한다고 보니까. 그러면 연준은 물론 이제 연준의 타겟은 코어 PC이니까 헤드라인 CPI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코어 PC도 많이 떨어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준 멤버들 입장에서는 2%대로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확신 내지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6월까지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저도 한 7월 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점도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3월 FOMC 얘기하면서 연내 점도표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질적으로 3월 FOMC에서 점도표는 12월과 비교해보면 똑같이 중간값은 4.6으로 유지가 됐지만 12월과 3월에 달라진 점은 12월 달에 그 아래로 크게 봤던 위원들이 4.6으로 이렇게 수렴화되면서 이 점도표가 유지가 된 거고요. 평균을 내보면 12월보다는 평균값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6월까지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요원해 보이고 6월에 점도표를 찍는다고 한다면 한 클릭씩 위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연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물가의 궤적상 상반기 내내 3%대 초중반의 물가가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금리의 궤적에 있어서도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이 아니라 7월 이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횟수도 연내 3차례가 아니라 2차례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
그 시장을 봐왔던 기본 가정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 현재 YTD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다우 3%, S&P 9%, 나스닥 8%로 뭐 높은 수준이고요. 코스피가 2%, 코스닥이 0.7% 거의 지난주 떨어지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제 예상대로의 물가 궤적과 금리 궤적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4월에서 5, 6월 2분기에 저는 계속 시장은 뭐 쉰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정도 수준으로 잠깐 쉬다가 뭐 5월달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달라진 물가와 금리 궤적 하에서는 2분기 중에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가격 조정이 한 번은 세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던 게 이른바 이 AI 모멘텀이었는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도 지금 조금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엔비디아 좀 실적 발표 좀 늦게 하는데, 지금 1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실적 상승의 기울기 자체는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동안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파를 건데,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엔비디아가 뭐 크게 하락하진 않다 하더라도 더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동안에는 실적 발표 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지난번 2월 20일 날 실적 발표할 때 그 전에 떨어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유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들을 조금 현재로서는 유의를 해야겠다 싶은 거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국내 시장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레거시 제품들, D램이라던가 낸드도 최근에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2차전지 업종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관계로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좀 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고 한다면 조금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지난주에 크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재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역시 지금 미국 금리가 사실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뭐 미국 금리 입장에서는 한 4.5 정도 수준을 뭐 적정 수준을 해서 여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머무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좀 높게 나오면, 그리고 6월 달에 점도표가 변화가 되면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물가도 조금 4.5를 넘어갈 수도 있는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금리는 지금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는 거의 보합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그 금통위에서, 지난번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가 금통위원 중에 한 분이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요번 주 금요일 날에도 그 금통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요일 날 그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고요. 그래서 요번 금통위까지는 뭐 만장일치 동결이지만 아마 그 6월 달에 소수 의견 나오고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그 기대감들이 좀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뭐 국내 금리 인하 시기도 당연히 좀 뒤로 이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 금리의 경우에도 지금 뭐 미국 금리보다는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뭐 국내 금리도 조금 상방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가장 빠르게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은 유가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유가가 지금 벌써 86.9달러인데 이게 유가가 만약에 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뭐 휴전이나 종전에 합의를 한다던가 이란과 뭔가 좀 얘기가 잘 된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유가가 빨리 다시 80불 아래로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주식시장의 조정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유가의 상승폭만큼이나 주가의 조정폭도 반대로 비례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당분간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다만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물가의 궤적, 금리의 궤적이 이제 뒤로 조금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은 결국 근본적인 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에 조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미 고점을 보고 그 뒤로 이제 하락세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일단 저는 뭐 상반기 말 이후부터 물가가 조금씩 진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금리 인하 시기가 현재로서는 7월 정도로 지금 조금 유력하게 보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들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세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 전후로 요번 사이클에서의 고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되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들로 함께 삼아야 되는 그런 조정이다. 요렇게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초 예상했던 이 물가의 하향 안정화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6월보다는 7월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동안의 제 시황 전망의 기본 가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또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니까 또 봄 나들이도 여러분 함께 밸런스 있게 시장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나름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